고요한 밤, 미국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 전체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고 호화로운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국가 권력급 헌터 크리스토퍼 리드가 침대에 잠들어 있었다. 그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며 밤의 정적은 깨졌습니다. 무언가 이 평온을 방해한 것이죠.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침대에서 나와 길고 어둑한 복도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때 크리스토퍼는 뭔가 불길한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저택을 채우던 직원들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기이한 정적은 짙어져 저택은 생명력 없이 버려진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어둠은 그를 짓눌러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의심에 찬 크리스토퍼는 와인잔을 집어들었고 자신을 덮친 이상한 감각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빈 복도로 잔을 던졌고 잔이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지만 소리는 없었습니다. 파편들이 흩어져도 정적은 계속됐죠. 마치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음소거된 듯이요. 이건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침묵이었고 크리스토퍼는 전례 없는 위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그는 전례 없이 불안했습니다. 수년간 다듬어진 그의 본능이 전례 없는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드는 최근 셀러 부인과 헌터 관리국 부국장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도움 필요시 연락하라며 번호를 주던 부국장 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만약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한국 헌터 협회장인 고건희에게 연락이 닿을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부국장이 이런 사태를 예견한 건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스쳐가던 중 대저택의 침묵은 금발 남자의 등장으로 깨졌습니다. 침입자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얼굴에 차분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리드 같은 세계적인 S급 헌터의 집에 잠입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여유로운 태도였죠. 크리스토퍼의 직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남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벽 뒤에 숨은 2명을 더 감지했고 침입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금발의 남자는 섬뜩하고 어딘가 이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크리스토퍼가 아닌 그 너머에 무언가에 닿아 있었습니다. 푸른 빛 조각을 언급하며 인간을 계속 품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 경고했죠. 불길한 말에 크리스토퍼는 즉시 그게 괴물의 언어임을 알아차렸죠.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이 낯선 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가 다른 누군가, 자신과 연결된 이에 말하는 건가? 크리스토퍼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조용히 손가락을 입술에 댔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가 아닌 자신과 이어진 더 높은 존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토퍼의 좌절감을 부채질했고 그의 분노는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입자가 크리스토퍼를 무시하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눈이 빛나고 몸에서 불길이 터져나왔습니다. 크리스토퍼의 형체는 팽창했고 온몸은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에선 불꽃이 튀었고 분노한 불의 신처럼 보였죠. 크리스토퍼는 침입자 한 명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리라 맹세했습니다. 온전히 드러난 다른 2 인물은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영체화하는 그의 변신에 매혹됐고 그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긴 걸 인간이 해낸 모습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불길이 저택을 집어삼키며 그 엄청난 열기에 주변 벽과 바닥이 녹아내렸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의 결심이 깨어났고 지난번 카미시와 싸울 때 느꼈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불길 속에 저택이 무너지자 크리스토퍼는 치명적인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성진우는 안내역과 함께 날렵한 검은 세단에 올라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도시의 거리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진우는 자신을 맞이하러 모인 수많은 인파를 발견했습니다.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죠. 떠나기 전 그를 보려고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안내원이 말하기를 그를 보러 온 엄청난 수의 인파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진우는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임을 조용히 생각했다. 그가 이곳에 머물며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초현실적인 순간이었죠. 성진우 그림자 속 베르는 인파의 경외심을 느끼며 밖을 살폈습니다. 베르에겐 존경의 표시였고 왕이 이에 보답해야 한다 여겼죠. 하지만 진우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에 취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들어가자 진우는 수많은 인파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밖에선 이륙하는 비행기를 보며 그의 일본 체류가 끝났음을 알았지만 배웅 온이들 마음에 그의 존재는 여전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진우는 자리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는 사람 옆자리에 앉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는 옆자리의 남자 애덤 화이트를 보았습니다. 진우는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죠. 애덤 화이트는 진우가 순수한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과거의 만남을 회상하며 애덤에게 인사했습니다. 애덤은 단 한 번 본 진우가 자기를 기억하자 놀랐습니다. 진우는 애덤의 이름을 알려준 게 베르였다는 사실에 살짝 웃음이 났다. 진우 그림자 속 베르는 여전히 충직했다. 그는 왕께서 남자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헷갈리지 않도록 신신당부했다. 베르에게는 왕의 위신을 지키는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중요했고, 이런 사소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비행기가 순항하는 동안 진우는 애덤 화이트에게 왜 왔는지 물었다. 진우는 이전 약속이 취소된 것을 알았다. 애덤은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임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지만 급히 의논할 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곧바로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죠. 미국도 S급 게이트를 막지 못했는지 묻자 애덤은 게이트는 문제없이 해결됐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였죠. 애덤은 노트북을 열어 진우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엔 마치 큰 산불처럼 검은 연기가 짙게 피어올랐다. 불길이 매우 거세어 소방관들이 힘겹게 진압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함치며 물러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위험은 실제했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지원을 바랐다. 진우는 이 광경에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그는 아담에게 영상에 대해 물었고 아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그는 불을 낸 장본인이 다름 아닌 국가 권력급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관 1,800명과 최상급 마법계 헌터 14명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토퍼가 내뿜은 불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진우는 불길이 너무나 맹렬한 데서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음을 짐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안위를 걱정스럽게 묻자 애덤은 슬픔에 잠겨 크리스토퍼가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다고 답했습니다. 믿기 힘든 사실이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담 화이트는 안주머니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성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헌터 관리국이 최근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인물의 사진을 본 진우의 표정에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사진 속 무언가가 진우의 격한 반응을 촉발시켰습니다. 갑자기 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지배자의 권능으로 아담의 몸을 보이지 않는 힘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진우의 위협에 긴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게 잔인한 농담이라면 아담은 살아서 비행기 못 나갈 거라고 진우는 못 박았다. 아담은 당황하며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진우가 아닌 본능적으로 그를 방어하려던 다른 헌터들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깨닫고 진우와 맞서기 직전에 멈췄다. 진우 힘에 짓눌려 숨쉬기 힘들어하던 아담은 사진 속 남자가 던전에서 나왔으니 진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다급히 설명했다.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던전? 그 가능성이 이상하게 느껴지자 아담을 잡은 손의 힘이 살짝 풀려 숨통이 트였다. 아담은 숨을 헐떡이며 그 남자의 기운이 끔찍한 마수와 다름없고 경고도 없이 S급 헌터들을 공격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담은 몇 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헌터 관리국 본부 폭발 사건을 진우에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진우의 생각이 명료해지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담은 아버지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암시했고 그 사실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정말 아버지가 배후에 있을까? 진우는 서서히 지배자의 권능을 풀어 아담을 속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기내의 긴장감이 가라앉자 아담 화이트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애덤은 힘겹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 의문의 남자가 헌터를 쓰러뜨리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밝혔죠. 헌터 관리국이 비밀리에 수색했지만 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담은 이 사실이 진우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지 이해했지만 그들이 가진 용의자의 프로필은 그가 최근 사건들의 가장 유력한 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진우는 날카롭고 냉철한 표정으로 정보를 이해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아담에게 왜 사진을 보여줬는지 물었다. 상황은 민감했고 그 파장은 심각했다. 아담은 곧 열릴 국제 길드 회의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대답했다. 이 주요 행사에는 세계 유수의 길드 대표들이 모일 것이며 미국 헌터 관리국은 사진 속 남자에 대해 적색 수배를 내릴 예정이었다. 지금까지 비밀리에 진행되던 수사가 곧 공개될 것이었습니다. 미 헌터 협회는 이 사건으로 가장 귀중한 국가 권력급 헌터 중 한 명을 잃었고 범인을 잡기 위해 모든 힘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애덤은 진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이 비공개 회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진우도 초청된 국제길드회의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 당황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어 충격을 완화하려 한 것이죠. 진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죠. 10년 동안 실종 상태였던 아버지가 괴물이 되어 돌아왔다니 정말일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헌터가 애덤의 상태를 걱정하며 다가왔다. 아직 진우의 힘에 충격받은 애덤은 괜찮다며 헌터를 안심시켰지만 힘이 좀 빠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애덤은 진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염력은 상위 헌터들이 흔히 쓰는 기술이었지만 단순히 물건을 움직이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보여준 것은 차원이 다른 오직 국가 권력급 헌터에게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애덤은 진우가 6번째 국가 권력급 헌터임을 확신했고 이를 부국장에게 보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국제 길드 회의가 드디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코앞으로 다가왔고 각국의 대표 길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헌터들의 미래를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미국 헌터협회 발표 초청 명단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대표로 아진 길드가 초청을 받은 겁니다. 평범한 길드가 아니기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사실 아진 길드 내 상위 랭크 헌터는 길드 마스터인 성진우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헌터협회는 사실상 성진우 헌터 한 명이 수많은 최상급 헌터들을 보유한 길드들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한 셈이었죠. 그의 과감한 행동은 진우의 막대한 영향력을 입증했고 다가오는 회의에서 그를 세계적 관심사로 만들었습니다. 곧 열릴 국제 길드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방송사가 헌터스 길드의 회장 최종인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주제는 헌터스 길드가 아닌 아진 길드가 한국 대표로 권위 있는 행사에 참가한다는 발표였죠. 기자는 이 의외의 결정에 대해 질문하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아진 길드의 초대 소식은 특히 헌터스 길드가 받을 것이라 예상했던 터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종인 의견이 궁금했던 기자는 질문했습니다. 종인은 미국 헌터협회가 당연한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자는 그의 자신감에 놀란 듯 최종인에게 정말 그렇게 명확한지 물었습니다. 최종인은 망설임 없이 당연한 결정이라고 확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성진우 헌터가 유일한 상위 랭커인 만큼 아진 길드는 사실상 1인 길드가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종인은 이에 동의하며 중요한 건 그 한 명이 성진우 헌터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길드원의 전투력으로 길드가 결정된다면 성진우는 수백 명에 필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인은 제주도 레이드를 포함한 여러 사건에서 성진우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세계 유수의 길드와 비교해도 아진 길드의 전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기자가 매년 한국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해온 헌터스 길드가 이번 결정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묻자 최종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권 갱신,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보단 자부심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인류가 마술하는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우던 시기에 그가 온전히 믿음을 맡길 수 있는 한 헌터가 나타난 것입니다. 최종인은 자신과 길드원 모두 과거에 성진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며 성진우가 한국 대표로 선정되어 진심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이번 결정은 모두에게 희망이자 나라의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최종인은 방송국을 나와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엔 이미 직원이 소식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이 오늘 아침 수서동에서 발생한 게이트를 헌터스 길드에서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A급 게이트로 분류되었지만 측정된 수치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최종인은 소식에 만족했지만 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진 길드에서 예약 신청을 했는지 물었죠.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아진 길드가 요즘 이례적으로 조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인은 이 정보를 곱씹으며 성진우 헌터가 일본에서 돌아온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던전 공략의 강자로 명성이 높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게이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주요 길드들이 아진 길드의 불참을 내심 환영하는 것과 다르게 최종인은 쉽사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어진 사과 하나에 좋아하는 꼴이라 비유했죠. 성진우의 부재를 기뻐하는 자들은 그에겐 원숭이 같았죠. 하지만 직원은 아진 길드와 경쟁하지 않은 덕분에 길드 수입이 40%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희는 혼잣말로 직원을 원숭이라고 비꼬았고 직원은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최종인의 생각은 성진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때 하루에도 하위 게이트를 여러 개씩이나 처리했고 S급 헌터가 된 이후에도 타 길드의 게이트에 수시로 드나들던 그가 이렇게나 조용해졌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 S급 던전 브레이크를 혼자 해결했죠. 최종인에게 그런 수준의 인물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최종인은 그것을 알아내려 했습니다. 한편 한국헌터협회에서는 중국의 요청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진철이 고건희에게 중국이 성진우 헌터 정보를 요청했다고 보고했죠. 고건희는 처음엔 개인정보를 묻는 줄 알았지만 우진철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성진우의 유료 기록이나 관련 뉴스 기사 같은 공식적이고 공개된 정보를 요청했던 겁니다. 고건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성진우 같은 최상급 헌터의 민감한 정보를 원했을 리 없죠. 하지만 성진우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심은 그를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진우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스카우트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관심을 보일까요? 그때 우진철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요청은 중국 정부가 아닌 한 개인에게서 왔습니다. 고건희가 묻자 우진철은 성진우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중국의 칠성 헌터 류즈강이라 설명했고 이에 고건희는 놀랐습니다. 중국은 헌터 등급의 세계 표준을 따르지 않았죠. 대신 그들만의 고유한 분류법을 사용했는데 보통 5성이 가장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하지만 류즈강은 이 체계에서 유일하게 예외였고 국내에서 아무도 갖지 못한 칭호인 7성 헌터로 분류되었습니다. 류즈강 같은 강자가 진우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고건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과거 거인형 마수와 전투를 벌였던 류즈강이 일본의 모든 거인들을 쓰러뜨린 진우의 소식을 듣고 그의 능력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고건희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자들 사이에는 오직 강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유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류즈강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고건희는 단호히 요청을 거절하라고 우진철에게 지시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식적 정보만 줄 뿐 중요한 정보는 넘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스캐빈저 길드 준비가 진행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로라는 모두에게 성진우 헌터가 내일 입국할 것이라 알리며 토마스 안드레에게 주지시켰습니다. 토마스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이었죠. 진우의 도착이 임박했습니다. 진우의 일정을 확인한 토마스는 황동수를 즉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황동수가 도착하자마자 토마스는 지체 없이 용건을 꺼냈죠. 급한 일이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동수를 보며 토마스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성진우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말이죠. 그 지시는 너무 단호해서 오해할 여지가 없었죠. 동수는 토마스의 그 깊은 정보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 반응을 본 토마스는 성진우와 동수의 형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수가 사건을 매듭짓고 싶어하는 마음과 쌓여온 불만들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수가 항의하려 하자 토마스는 손가락을 흔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누가 위인지 상기시키듯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마스는 이것이 대화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고였죠. 로라는 멀리서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의 긴장감과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최고 등급 헌터인 동수에게 그토록 강력한 경고를 할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토마스는 달랐고 그의 권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토마스의 말은 단호했다. 황동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진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국제 길드 회의 중이라도 그는 길드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며 멀리 떨어져 엮이지 않아야 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끝에 황동수는 마지못해 토마스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은 자세와 꽉 감은 턱은 불쾌함을 보였지만 토마스에게 대놓고 맞설 만큼 어리석진 않았다. 그는 짧게 수긍한 뒤 억눌린 분노와 좌절감이 감도는 무거운 분위기를 뒤로 한 채 회장실을 떠났습니다. 마치 머리 위에 어둡고 불길한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했습니다. 황동수가 순응하긴 했지만 로라는 그가 앙심을 버리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성진우를 향한 증오심은 그 어떤 명령으로도 사그라들지 않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로라는 다시 토마스를 보았습니다. 상황은 위태로웠고 황동수가 순순히 따를 리 없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죠. 우려를 표하자 토마스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황동수가 그리 쉽게 물러날 리 없었으니까요. 토마스는
로라에게 성진우가 미국을 떠날 때까지 황동수를 감시하라 지시했다. 로라는 토마스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황동수를 보낸 그의 결정을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흔들림 없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황동수에게 불쾌함은 목숨값으론 작은 대가였습니다. 국제 길드 회의를 위해 세계 최고의 헌터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들끓었습니다. 독일 최고 헌터이자 리히터 길드 마스터인 레나트 니어만도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레나트는 밖에서 기다리던 수많은 기자들을 보고 즉시 놀랐습니다. 그는 궁금한 나머지 북길드 마스터에게 설명을 청했습니다. 북길드 마스터는 모두가 이야기하던 그 한국인 헌터가 오늘 도착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레나트는 이 말을 듣고 성진우의 존재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고 흥미를 느끼며 기회라 여겼습니다. 강력한 헌터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잃을 게 없었죠.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레나트는 진우 일행에게 자신있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언가 깨닫고 그 자리에 멈춰서자 온몸에 충격이 흘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에 고정되었죠. 레나트의 돌연한 멈춤에 북길드 마스터는 그가 계속 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레나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성진우가 다른 차원에서 부하들을 소환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항상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성진우를 따르는 그림자의 수는 압도적이었고 마치 군대 전체를 이끌고 온 것처럼 전투에 대비하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레나트는 진우가 회의가 아닌 미국 전체와 전쟁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유진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진우에게 아는 사람 있냐 물었지만 진우는 어떤 외국인이 계속 쳐다본다고만 답했습니다. 눈치 빠른 유진호는 요즘 진우가 받은 언론의 관심을 생각하면 팬이 몇 명 생기는 건 놀랄 일도 아니라고 눕혔습니다. 유진호는 남자가 사인 같은 걸 원할 거라 짐작했죠. 그러다 유진호는 근처에 서 있는 우진철 과장을 발견했다. 그의 태도가 어딘가 이상했다. 유난히 긴장해 보였다. 궁금해진 유진호가 우 과장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자 당황한 그는 성헌터 경호를 맡았다고 어색하게 답했다. 유진호는 재미있다는 듯 장난치며 잘 안 들리는 척 그에게 더 다가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대체 누구를 지킨다는 거냐고 말이다. 우진철 과장은 이 상황이 민망해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다. 성진우는 유진호의 어깨에 슬며시 손을 얹어 이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로 그때 진우를 기다리던 애덤 화이트가 그들을 맞이했다. 애덤은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며 자신이 과거에 아시아 지부를 맡았었다는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진우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된 듯 보였습니다. 인사가 끝나자 애덤은 성진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각자의 방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진우는 유진호에게 우진철 과장과 함께 호텔로 갈아일렀다. 형님께 늘 순종하는 유진호는 고개만 끄덕였고 성진우는 다가올 회의를 위해 남았습니다. 애덤 화이트는 성진우를 차로 안내하며 함께 가자고 권했다. 성진우는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다. 애덤은 그를 안심시키며 해가 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헌터 관리국이 진우를 높이 평가한다고 상기시켰다. 다만 그들이 논의할 일부 내용은 1급 기밀에 해당했습니다. 애덤은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헌터 관리국 본부로 향한다고 말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진우는 상황을 파악했다. 관리국이 받는 압박을 말할 때 애덤 목소리의 긴장감을 알아차렸다. 미국 최강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의 죽음은 전력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크리스토퍼의 사망 소식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애덤은 곧 그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찾는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거라 시인했다. 성진우가 자신도 후보냐고 묻자 애덤 화이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 없이 애덤이 버튼을 누르자 홀로그램이 나타나 놀라운 것을 보여주었다. 애덤은 룬스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 가치는 룬스톤을 추출한 마수의 힘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그는 인류 최악의 재앙 중 하나이자 모두가 잊고 싶어할 만큼 끔찍했던 레이드에 등장했던 용 카미쉬를 언급했습니다. 카미쉬의 룸스톤은 보존되었고 계승할 자격 있는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애덤이 기대하며 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지만 진우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전 화면, 특히 카미쉬의 사체 사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애덤은 놀란 듯했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카미쉬의 사체 영상이 나타나자 전투 흔적 외에 용의 유해가 놀랍도록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이는 진우의 흥미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카미쉬의 시신을 온전히 보관하고 있는지 물었고 애덤은 망설이다가 시신이 보관되어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지만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우는 단호히 방문을 요청하며 헌터 관리국에 바친 시간을 생각하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은 진우의 요청이 지닌 무게를 이해하고 윗선이라면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겠다며 확신 없이 동의했습니다. 애덤이 보고를 제안했으나 진우는 같이 기다리자고 했죠. 애덤 화이트는 진우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안도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차가 헌터 관리국에 도착하자 진우의 방문 소식은 곧장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의 표정도 애덤처럼 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우가 룬스톤 얘기를 했는지 물었고 당연히 핵심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애덤은 하루 종일 룬스톤 얘기는 거의 안 했다고 답했고 국장은 놀란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소 어리둥절하며 진우가 왜 용 카미쉬의 시체를 보는 것에만 집착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부국장과 상의하려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상황을 고심하는 동안 그의 부하였던 코너가 진우의 의도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그는 룬스톤에서 얻은 스킬 가치가 최상급 헌터에게는 특히 엄청나다고 했죠. 헌터들에게 힘은 곧 생존이었기에 스킬을 얻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코너는 진우에게 룬스톤에서 기술을 얻는 것보다 카미쉬의 시신을 보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고 데이비드는 의아해했습니다. 진우의 능력이 직접 죽인 마수와 관련됨을 떠올렸다. 코너는 무언가 깨달은 듯 진우가 직접 죽이지도 않은 카미쉬처럼 오래전에 죽은 대상을 과연 소환수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의미를 깨달은 코너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다소 어리둥절하며 왜 진우가 용 카미쉬의 시체를 보는 것에만 집착하는지 의아해했고 그 순간 한 가지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진우가 카미쉬를 소환수로 만들 수 있다면 한 개인이 감당 못할 엄청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데이비드는 이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어떤 헌터도 그 정도 힘을 가져선 안 되지만 코너는 진우의 요청을 거절할 때의 외교적 파장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약 거절하면 그와 좋은 관계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결정전 상황을 신중히 저울질했습니다. 위험을 고려하며 발을 까닥였지만 결국 기회라 여겼고 진우를 직접 카미쉬 시체에 데려가기로 했죠. 그렇게 하면 성진우의 능력을 직접 보고 그의 힘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진우는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데이비드가 성진우에게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하며 말을 건넸지만 성진우의 마음은 오직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생각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강력한 용 카미쉬가 쓰러진 바로 그 장소에 헌터 관리국 본부가 건설되었다는 사실이 그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층에 도착하자 도착을 알리는 띵 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데이비드는 진우에게 따라오라 손짓하며 장갑 입구로 이어진 긴 복도를 보였습니다. 걷는 동안 진우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입구에 다가갈수록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고 8년이 지났음에도 마력이 감지된다는 사실에 진우의 호기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카미쉬를 그림자 병사로 만들면 얼마나 강할지 궁금했다. 안으로 들어선 진우는 눈앞 광경에 충격받았습니다. 거대한 둥지는 밝게 빛났고 붉은 용 카미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카미쉬는 패배한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죠. 용의 거대한 크기와 위압적인 모습에 진우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데이비드는 카미쉬가 수백 명의 정예 헌터 목숨을 앗아간 후에도 시체가 온전히 보존된 경위를 진우에게 설명했습니다. 남은 5명의 국가 권력급 헌터들이 합심해서 겨우 막았죠. 또한 헌터 협회 본부의 동력이 카미쉬의 만화 수정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은 그 용의 엄청난 힘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데이비드는 이제 만족하냐는 듯 물었고 진우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빗과 다른 이들에게 물러서라 했고 엄청난 시도를 하려 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직원들은 불안해했죠. 직원들은 정말 이래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지만 데이빗은 자신이 허락한 일이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거대한 붉은 용을 향해 손을 들고 나지막이 명령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공중에서 소용돌이치며 카미쉬의 시체로 내려앉았습니다. 진우의 눈앞에 알림이 떴습니다. 그림자 추출 실패. 하지만 진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2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한번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마술을 지배하고 싶다는 욕망이 초단위로 강해졌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라 명령하자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위 조명이 깜빡이고 차갑고 기이한 바람이 방을 휩쓸었어요. 그때 방 안에 귀를 찢는 포효가 울렸고
그것은 용의 포효였습니다. 모두가 그 끔찍한 소리를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용의 존재감이 다시 나타난 듯 방 안은 공황에 빠졌다. 카이셀의 그림자가 그의 의지에 반응했고 강력한 용을 지배하려는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대한 붉은 용 카이셀은 발밑에 서 있는 인간들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췄다. 그 거대한 눈이 무언가를 알아본 듯 빛났다. 어둠의 심연에서 소환된 용이 방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눈앞의 존재, 그림자, 군주이자 죽은 자들의 왕을 알아보았다. 한편 헌터 관제센터의 데이비드 국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자신이 목격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괴수 같은 용이 말을 하자 그의 온몸을 공포와 혼란이 휩쌌고 용의 거대한 눈은 이제 진우 뒤의 인간들을 향했다. 직원들과 경비대원들은 공포에 질린 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카이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분노로 울렸다. 용의 살기가 공기를 채웠고 보이는 인간을 모두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잠든 용을 가두려 지은 둥지는 깨어난 괴수에게 너무 비좁았고 그 거대한 몸집 탓에 콘크리트가 갈라졌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그는 최상위 랭커의 만화가 담긴 둥지의 강화 유리벽이 용의 포효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격했다. 유리 폭발음이 시설을 뒤흔들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건물 전체가 격렬히 흔들렸다. 카이셀의 입이 빛나기 시작했고 악명 높은 용의 숨결로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펼칠 참이었다. 데이비드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하며 압도적인 공포감에 몸을 움츠렸다. 직원들은 당황해 대피하라 소리쳤지만 데이비드는 도망쳐봤자 소용없음을 깨닫고 서 있을 뿐이었다. 카이셀의 치명적인 불길을 피할 곳은 없다는 걸 알았다. 용이 불꽃 공격을 시작하려 할 때 목소리는 죽어라는 끔찍한 말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카이셀이 치명적인 의도를 실행하려던 찰나 강력한 목소리가 혼돈을 갈랐다. 진우가 권위와 힘을 담아 그만이라고 크게 외쳤다. 그는 용의 머리에 박혀있던 만화 수정이 이미 오래전에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카이셀은 이제 더 이상 군주들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지시를 따를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멀리서 애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성진우 헌터가 과연 마수 언어를 사용하는지 의심했다. 그 옆에 있던 코너도 똑같이 깜짝 놀라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용 카이셀은 그림자 군주의 신하가 된 소감을 진우에게 털어놓으며 답했습니다. 새로운 왕에 대한 복종을 표하듯 사나운 본성이 누그러지며 몸을 낮췄다. 한때 용의 왕을 섬겼던 카이셀이 이제 진우를 새로운 주인으로 맞이했다. 진우는 평정심을 유지한 채 거대한 용에게 다가갔다. 카이셀의 코에 손을 얹으며 그는 카이셀이 정말 용의 왕을 섬겼는지 물었다. 용은 파괴의 군주라고 불리는 미친 용들의 왕을 섬겼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진우는 생각에 잠겨 카이셀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살폈다. 그림자 병사가 이토록 강하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카이셀의 존재감은 진우가 마주했던 괴수들 중 최고였다. 진우는 카이셀이 생전에 엄청난 존재였음을 의심치 않았다. 진우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동안 유순해진 카이셀은 충성과 만족감에 거대한 꼬리를 흔들었다. 멀찍이 서 있던 아담과 코너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진우는 카이셀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스템이 보여준 아홉 군주를 떠올렸다. 그림자 군주로 알려진 망자의 왕과 태초의 군주라 불리는 거인들의 왕이 있었다. 카이셀은 또 다른 강력한 존재를 섬긴 듯 했다. 그러나 카이셀은 진우에게 함께할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렸다. 용은 너무 오랫동안 심연에 갇혀 있어서 이제 마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이셀의 몸이 분해되기 시작했고 8년이란 세월의 에너지가 너무 약해 살아남지 못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림자 군주로서의 자신의 힘으로도 시간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지 의문을 품었다. 절박해진 진우는 시스템의 도움을 요청했다.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지만 시스템은 침묵했다. 카이셀의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졌고 영원히 주인을 섬기는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용은 마지막 경고로 지배자들의 힘을 빌린 4명의 인간들을 조심하라고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카이셀의 거대한 형체가 완전히 소멸하자 그 목소리는 점차 가늘어져 속삭임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잠시나마 진우를 새로운 왕으로 인정했던 강력한 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카이셀의 그림자가 있던 텅 빈 공간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긴 채 얼어붙어 있었다.
결국 그의 눈앞에 그림자 추출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시스템 알림이 떴고 진우는 좌절감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났다. 떠나면서 아담을 불러 국장에게 깊은 사죄의 말을 전하고 발생한 피해 비용은 모두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아담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구경꾼들은 진우가 문을 나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실망감의 무게가 진우를 짓눌렀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의 차 벽을 힘껏 내리쳤다. 그 충격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순간적으로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진우는 겨우 호텔에 도착해서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끼며 쉬기로 결정했다. 막 방으로 향하려던 참에 로비에 들어선 유진호가 그를 발견하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진우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지쳐있던 진우는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유진호는 유진호를 만났는지 물었다. 진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혼란스러워했다. 김철은 유진호가 진우의 메시지를 받고 헌터 관리국 본부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자리를 비웠다고 밝혔고 이에 진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헌터 관리국에서 와서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애덤은 대화를 듣고 유진호의 이름이 방문자 기록에 없음을 확인했다. 2시간 전 스캐빈저 길드 헌터가 유진호를 데려간 것을 떠올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스캐빈저 길드가 헌터 관리국과 연관은 있었으나 그들을 대리할 권한은 없었다. 상황의 긴급성을 깨달은 아담은 스캐빈저 길드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 아담은 긴장된 목소리로 스캐빈저 길드에 빠르게 상황을 알렸다. 한편 진우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때 스캐빈저 길드에선 로라가 전화를 받았다. 아담이 하는 말을 이해한 순간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다. 길드 소속 누군가가 아진 길드의 부길드장인 유진호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 그녀는 충격으로 눈이 휘둥그레졌고 아담에게 성진우 헌터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봤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아담은 진우가 헌터 관리국에 있을 때 자신이 진우에 대해 물었을 뿐이라며 진우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로라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다 약속했다. 아담이 서둘러 진우에게 스캐빈저 길드에서 조사하고 곧 연락할 것이라고 알렸지만 그가 고개를 들자 진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국인 헌터는 흔적조차 없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다. 진우는 경로했지. 이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든 최악의 타이밍에 그를 건드린 것이었다. 근처 건물 꼭대기로 뛰어오른 진우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특히나 진우에겐 아무도 붙여두지 않았다. 명한 회장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림자 교환을 사용한 후였다. 진우가 학교에서 겪었던 사고가 머릿속에 번뜩이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유진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휘감았다. 비슷한 일이 또 생긴다면 진우는 감당 못할 일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그림자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찾아내라. 수천의 그림자가 진우의 발밑에서 터져나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거대한 군대처럼 신속하게 움직이며 유진호의 마력 흔적을 찾았다. 그를 찾는 건 시간 문제였다. 토마스 안드레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콘도에 들어섰다. 눈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황동수를 감시하라고 지시했던 헌터들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하지만 황동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토마스는 말없이 서서 아수라장을 보며 상황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지만 그 차분함 속엔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주먹으로 선글라스를 부숴버렸고 조각들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황동수가 그에게 선을 넘은 것이었다. 토마스는 분노에 휩싸여 이를 악물었다. 시간이 얼마 없고 성진우도 찾을 테니 그는 헌터들에게 단호히 긴급 명령을 내렸다. 진우보다 먼저 동수를 찾아야만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이 먼저 도착해야 했다. 더 이상 실수는 없었다. 진우는 빌딩 옥상에서 아래 도시를 훑어봤다. 높은 감각 능력 덕에 향상된 시력으로 그는 번화가부터 멀리 떨어진 주거지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동차 경적, TV 소음, 대화, 심지어 화장실 물소리까지 뒤섞여 도시의 소리는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진우는 이 모든 것을 뚫고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했다. 유진호가 도시를 떠났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진호는 D급 전투형 헌터로 일반인 여럿이 덤벼도 쉽게 당할 상대가 아니었다. 헌터 관리국 본부로 가던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면 유진호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저항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단서는 스캐빈저 길드뿐이었다. 진우의 머릿속에는
유진호 납치 사건의 배우 황동수가 떠올랐다. 황동수는 진우와 유진호가 미국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형인 황동석의 죽음에 대한 답을 듣고 싶어 했다. 그 던전의 유일한 생존자는 진우와 유진호였고 황동수는 그들이 형을 죽였다고 믿는 게 틀림없었다. 진우는 우진철의 경고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현실이 된 것이다. 진우는 던전에서 벌어진 일은 후회 없었지만 유진호에게 경호원을 붙였다면 이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다. 유진호에게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의 눈은 이글거렸다. 황동수가 선을 넘자 스캐빈저 길드는 최고 경계에 돌입했다. 모두가 소식을 기다리며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심하던 토마스는 황동수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 토마스는 아니란 걸 알았다. 황동수는 S급 헌터였고 자신과 진우의 엄청난 힘 차이를 분명히 알았다. 그런데도 무모하게 행동한 건 토마스가 개입해줄 거라 믿었단 뜻이었다. 토마스는 자신이 길드원들에게 너무 관대했단 걸 깨달았다.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벗어나 재빨리 전화를 받았고 로라로부터 중요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로라는 헌터 관리국 도움으로 지난 한 달간 황동수 행적을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황동수는 평소와 다르게 3번 움직였습니다. 토마스는 즉시 모든 길드원을 해당 장소로 보냈다. 자신도 출동할 준비를 마쳤다. 전화를 끊기 전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로라에게 헌터 관리국의 협조를 어떻게 빨리 얻었는지 물었다. 로라는 황동수를 찾지 못한다면 토마스 안드레와 성진우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를 했었다고 밝혀냈다. 한편 애덤은 스캐빈저 길드 전원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렸다. 예정 레이드는 전부 취소되고 헌터들이 이동 중이었다. 코너는 이 말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았다. 스캐빈저 길드 전체가 움직인 건 토마스 안드레가 직접 나섰다는 뜻이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심상찮은 일이 벌어져 길드 전체가 움직였다. 미국의 한 폐공장, 정신을 잃은 유진호의 위로 걱정스러운 남자가 불안감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진호는 차가운 바닥에 멍들고 상처투성이인 채로 누워 있었다. 남자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황동수에게 정말 괜찮겠냐고 물었다. 근처에 서 있던 황동수는 무심한 표정으로 유진호를 내려다봤다. 유진호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그가 원한 건 단 하나, 답을 얻는 것이었다. 토마스 마스터는 진호를 도발하지 말라 경고했지만 황동수는 그와 직접 맞설 생각은 없었다. 대신 유진호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다. 유진호가 형이 죽은 던전의 진실을 말하면 황동수는 그를 해치지 않고 보내줄 참이었다. 그가 듣고픈 진실은 단 하나, 성진우가 형을 죽였단 것. 유진호가 확인해주면 그와의 볼일은 끝이었다. 황동수는 망설임 없이 유진호의 뺨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려 했다. 그래도 안 되자 유진호의 갈비뼈에 주먹을 박아 넣었다. 그 충격에 유진호는 잠에서 깼고 입에서 피를 쏟으며 고통스럽게 비명 질렀다. 옆에서 지켜보던 치유사가 유진호의 회복력에 대해 언급하며 보통 사람이었다면 벌써 죽었을 거라고 말했다. 유진호는 탱커로서 강했지만 황동수는 무감했다. 황동수는 유진호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순진한 외모와 달리 엄청난 인내력을 지녔던 거죠. 그 용기는 존중하나 동수는 이런 고집이 진호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주지 않으리라 믿었다. 황동수는 차가운 무표정으로 유진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의 고개를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진호는 구타로 몸이 쇠약해져 의식이 거의 없었다. 진호의 상태에도 아랑곳 없이 동수는 차분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진호를 죽일 뜻은 없었다. 그를 비웃는 남자는 뛰어난 치유사였고 유진호가 죽을 때마다 그를 치유했다. 이는 유진호가 황동수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끝없는 고문 속에서 계속 고통받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황동수는 버려진 공장을 둘러보니 5년 넘게 폐쇄된 곳이었다. 완전히 고립되어 유진호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었다. 차가운 목소리로 동수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고 물었다. 진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으나 동수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는 진호의 말을 들으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으로 진호는 겨우 대답했다. 그는 반항적으로 동수를 욕하며 가운데 손가락을 들었다. 황동수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유진호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었고 그 잔혹한 소리가 버려진 공장에 울려 퍼졌다. 진호의 몸은 고문으로 완전히 지쳐 다시 축 늘어졌고 그 옆에 있던 남자는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돈 때문에 살인 뒷감당을 하고 싶지 않다며 황동수에게 조심하라 일렀다. 황동수는 경고를 무시하고 신경 쓰겠다고 답했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잔인한 고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상황이 불편했던 다른 한 남자가 유진호를 너무 몰아세웠다며 황동수를 만류했지만 황동수는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었고 얼굴에 번진 사악한 미소는 잔인한 형과 얼마나 닮았는지 드러냈다. 황동수가 계속할 때 공장 저편에 무언가 눈에 띄었다. 그의 시선이 옮겨진 곳에는 검은 갑옷을 입은 하이오크가 서 있었다. 혼란에 빠진 동수는 근처 던전 브레이크를 의아해했다. 오크의 존재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의 행동이었다. 그 생명체는 공포에 떨었고 두려움에 일그러진 얼굴로 간신히 버티는 듯했다. 동수 옆 치유사는 괴수가 그를 두려워하는 듯하다 했다. 동수는 오크를 봤지만 감흥 없었다. 이런 방에는 신경 쓸 시간도 없었다. 오크에게 다가가려 하자 주먹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주먹이 닿기 직전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교환. TV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위험한 사건 속보가 넘쳐났다. 화면을 보던 기영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진우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하며 무심코 속마음을 내뱉었다. 진우의 명을 받아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키던 바로가 그 질문을 들었다. 흔들림 없는 충성심의 바로는 왕께서 감당 못할 일이 있다면 세상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리라 조용히 되뇌었다. 뉴스는 미국 헌터 관리국 주최회의 보도로 전환됐다. 기영은 진아에게 방송에 나온 오빠를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진아는 그를 보려 즉시 TV의 시선을 고정했다. 동시에 화면에 비친 왕의 모습을 응시하는 바로의 눈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바로를 휩쓸었다.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느낌이 그를 덮치자 그의 몸이 저절로 떨렸다. 전에 한번 경험했던 진우의 깊은 분노가 틀림없는 느낌이었다. 군주께서 경로하시자 바로의 등골은 그야말로 오싹해졌습니다. 한편 부산의 기사단 길드는 다가오는 레이드를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죠. 박종수 길드 마스터는 팀원들 앞에 서서 최근 던전 사고 증가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단호히 헌터들에게 조심하고 사상자 없는 성공적인 레이드를 이끌라 했고 헌터들은 임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일제히 응답했다. 하지만 윤태는 무언가에 정신이 팔린 듯 갑자기 소리를 질렀고 박종수는 재빨리 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크게 동요한 윤태는 박종수 발밑에 그림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떨리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려 했다. 박종수는 레이드 전 음주를 거듭 경고했음에도 윤태에게 술 마셨냐며 농담처럼 핀잔을 줬다. 윤태는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으며 자신이 본 것이 진짜라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윤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종수는 그의 걱정을 무시하며 오늘은 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윤태는 필사적으로 길드장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이해시키려 했다. 토마스는 압도적인 다급함을 느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운전기사는 혼란에 잠시 머뭇거렸고 토마스는 좌절하며 다시 소리쳤다. 상황은 이미 악화되었고 낭비할 시간이 없었다. 좌절한 토마스는 엄청난 힘으로 차 문을 걷어차 버렸고 문은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그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를 기다릴 겨를도 없이 아직 움직이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차 안의 헌터들에게 최대한 빨리 쫓아오라고 소리쳤다. 강력한 도약을 한 토마스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엄청난 속도와 힘으로 모든 것을 부수며 나아갔습니다. 남겨진 헌터들은 다음 일을 너무나 잘 알기에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쏟아질 손해배상 청구서에 대해 씁쓸한 농담을 하며 차라리 토마스가 주변을 박살내지 않게 차에 그냥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진우의 주먹이 황동수의 몸통에 적중했고 그 충격으로 대기의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유진호 옆에 서 있던 두 남자는 진우의 힘을 확인하자마자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간신히 의식을 차린 유진호는 안도하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자기 앞에 서 있는 진우를 알아볼 수 있었고 거대한 안도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황동수는 주먹 한 방에 입에서 피를 뿜으며 공장 반대편으로 엄청난 기세로 날아와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충노름이 공장 벽을 뒤흔들며 울렸습니다. 진우는 황동수를 때린 곳에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압도적이었고 주변 공기는 그 강렬함에 짓눌려 무거웠다. 진우는 인벤토리에서 치유 물약을 조심스럽게 꺼내 죽음의 문턱에 선 친구를 살리기 위해 조심스럽게 진우의 입에 부어주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는 동안 체력이 총 HP의 10% 아래로 떨어지면 치유 물약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알림이 떴다. 진우의 소나기에서 빈 물약병이 산산조각 나면서 좌절감이 끌어올랐다.
유진호를 구할 방법은 따로 있었지만 시간은 없었다. 그는 근처 두 남자에게 시선을 돌려 도움을 받았다. 진우는 치유사가 있는지 묻고 유진호를 치료하라 했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눈에 띄게 긴장하며 한국어를 모른다고 변명했다. 진우에게 한 대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린 황동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며 진우의 요구를 통역했지만 진우는 잡담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황동수를 무시하고 남자들에게 다시 명령했다.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고 마지막 기회였다. 치유사로 보이는 남자가 거만하게 웃으며 진우에게 황동수부터 설득하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순간 진우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진우는 순식간에 치유사의 머리를 땅에 박아버렸고 아무도 그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 순식간이라 남자는 반응할 틈도 없었다. 진우는 인내심이 바닥난 채 다른 남자에게 시선을 돌려 치유 마법을 쓸 수 있는지 재차 물었다. 하지만 남자가 해명할 틈도 없이 머리가 단단한 바닥에 처박혔다. 몇 초 만에 두 명의 상위 랭크 헌터가 진우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의식을 잃었고 공장에는 유진호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황동수는 분노와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진우에게 자기 형과 팀원들을 죽였는지 물으며 비난이 섞인 목소리로 맞섰다. 유진호는 겨우 의식을 차리고 진우에게 경고하려 애썼다. 그는 황동수 이름을 읊조리며 황동석의 동생이라 말했다. 진우는 황동수를 주시하며 유진호에게 조용히 하라고 일렀다. 황동수는 자기 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냐고 물으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진우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직접 답하는 대신 황동수에게 형에게 직접 물어보라 했다. 황동수는 분노에 차 진우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의 손이 빛을 발하며 진우의 얼굴로 향했다. 진우는 공격을 피하며 황동수의 복부를 주먹으로 반격했고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황동수는 피를 토하며 진우의 엄청난 공격에 방 저편으로 날아갔다. 귀청 찢는 소리와 함께 파이프에 부딪혔고 차가운 금속에 몸이 세게 부딪혔다. 황동수는 숨 가빠하며 진우의 엄청난 힘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의 머리는 부정했지만 몸은 공포에 움찔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진우는 이미 그의 바로 위에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황동수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공장을 가득 채웠고 진우의 주먹이 그의 머리 위로 무자비하게 내리꽂히는 소리가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바닥에 피가 튀고 진우는 황동수의 머리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의 엄청난 힘은 황동수의 부서진 몸에 남은 저항마저 짓눌렀다. 갑자기 쾅 하는 괴금과 함께 공장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토마스 안드레가 슈퍼히어로처럼 땅에 착지하며 그 일대를 뒤흔들었다. 그는 눈앞 장면에 시선이 고정되었고 진우에게 멈추라 요구했다. 그는 황동수에게 진우를 건드리지 말라 경고했었음을 상기시키며 피투성이로 의식을 잃어가는 그에게 아직 살아있는지 물었다. 진우는 동수의 머리를 잡고 차갑게 일단은 하고 대답했다. 토마스는 충돌을 피하고자 동수를 놓아주면 이번 일은 눈 감아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꿈쩍도 않고 토마스를 보며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토마스는 이를 드러내며 그건 더 이상 협상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피투성이 황동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약하고 악에 찬 목소리로 토마스에게 진우를 대신 죽여달라며 자신이 못 끝낸 일을 마무리하라고 부추겼다. 진우는 망설이지 않고 황동수의 머리를 내리쳐 그를 기절시켰다. 황동수는 축 늘어진 채 생명 없이 내던져졌다. 진우는 다시 토마스에게 시선을 돌리며 두려움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좋을 대로 해. 진우와 토마스 안드레 사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거대한 토마스는 위압적으로 진우에게 자신이 누군지 정말로 아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나 진우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 없이 토마스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토마스는 진우의 대담함에 놀랐다. 자신이 누군지 알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진우를 보며 토마스가 오래도록 겪지 못한 일이었다. 토마스 안드레는 가난한 이민자 가정의 미천한 출신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자랐지만 그를 남다르게 만드는 압도적인 폭력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그의 원초적 힘은 누구든 막을 수 없게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통해 이 능력을 연마해 자신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은 그의 정의가 되었죠. 그에게 맞서는 자는 파괴되었고 얕보는 자는 무릎 꿇어야 했다. 힘과 불을 쥔 그는 왕처럼 군림하며 폭력을 최고의 힘으로 여겼고 토마스는 이제 자신에게 복종치 않는 자들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토마스가 진우에게 도약하자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가 돌진하며 진우에게 외쳤죠. 곧 벌어질 일은 진우 무지 탓이라고요. 바로 그때 스캐빈저 길드 헌터들이 혼란을 목격하러 도착합니다. 그 순간
거대한 것이 번개처럼 폐공장 벽을 뚫고 들어와 산산조각 내며 파편을 흩뿌렸습니다. 그 충격에 땅이 흔들렸고 그 물체는 바닥을 미끄러져 헌터들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 광경에 헌터들은 엄청난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 말을 잃었다. 장면이 바뀌고 스캐빈저 길드의 헌터들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길드 마스터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토마스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토마스는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 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고 상황을 살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직한 채 폐공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 순간의 강렬함에 흔들린 북길드 마스터는 다른 길드원들에게 소리치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에 서둘러 명령을 따랐고 진우는 그림자 병사들을 소환했습니다. 그림자 와이번 카이셀과 기사 이그리트가 그의 곁에 나타났습니다. 이그리트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진우를 들어올렸다. 진우는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그리트에게 진우를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살릴 방법을 찾으라 명했다. 이그리트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후 카이셀에 올라타 그곳을 떠나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가 준비하는 동안 토마스 길드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그 수는 약 100명, 세계 최강 스캐빈저 길드 정예 헌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태세로 그곳을 가득 메웠고 진우는 더 많은 그림자 병사를 소환해 응수했습니다. 발밑에서 어둠이 퍼져나가자 병사들이 하나둘 나타나 그의 곁에 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선이 형성되자 전장에는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토마스 안드레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오랜만에 자신의 힘에 걸맞은 상대를 만났고 황동수 문제는 더 이상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오직 자존심 회복이었고 진우를 꺾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토마스가 마지막 제안을 하자 그와 진우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라 촉구했다. 목숨은 약속했지만 그는 말없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토마스의 분노는 폭발했다. 진우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다. 감히 누가 자신에게 맞선단 말인가? 분노한 토마스는 셔츠를 찢고 우람한 근육을 드러냈다. 그의 몸이 변형되며 근육은 갑옷처럼 단단해졌다. 발밑에선 무시무시한 기운이 솟구쳤고 압도적인 아우라로 마침내 모든 힘을 방출했다. 토마스가 전투 태세로 우뚝 서자 그의 정예 병력들이 뒤따를 준비를 마쳤다. 반대편에선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이 공격 태세를 갖췄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전진을 명령했고 그의 충성스럽고 용감한 병사들은 즉시 일제히 돌격했습니다. 토마스의 스캐빈저 길드 소속 헌터들이 방패를 높이 들고 전투에 나섰다. 그들의 마력이 방패에 주입되어 눈앞에 황금빛 방벽이 만들어졌다. 헌터들은 불가피한 충돌에 대비해 견고한 방어벽을 쳤다. 하지만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은 맹렬한 기세로 방벽을 향해 돌진했다. 1천에 가까운 그림자 군단이 100명의 정예 헌터와 맞섰다.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과 토마스의 정예 헌터들이 충돌하여 전장이 요동쳤습니다. 충격파가 퍼지자 발밑 땅이 흔들렸다. 혼돈의 한가운데 토마스 안드레는 경이로운 속도로 그림자 병사들을 뚫고 진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토마스가 돌진하는 순간 터스크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괴수가 몸집을 키우고 양손을 넓게 벌려 보호의 찬가를 외우며 마법 방벽을 소환했다. 하지만 토마스는 아랑곳 않고 엄청난 힘으로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터스크의 머리를 거머쥐더니 단숨에 뽑아 던졌다. 그는 굉음과 함께 공장 지붕을 그대로 뚫고 건물 안으로 내려섰다. 토마스는 깊이 인상을 찌푸리며 아래의 광경을 살폈다. 그의 헌터들은 진우의 그림자 병사들에게 밀려 고전했다. 스캐빈저 길드는 그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고 길드의 정예 멤버들은 무자비한 어둠의 맹공에 속수무책이었다. 진우는 혼돈 속에서도 위엄있고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가 토마스에게 시선을 돌리자 토마스는 즉시 다시 돌진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이며 아이언을 제치고 그림자 병사들의 최전선을 돌파하며 진우를 찾았다.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엄청난 속도로 접근했다. 토마스가 돌아봤지만 늦었다. 진우가 순간적으로 마수군주의 단검을 토마스의 허리에 꽂아 넣었다. 하지만 그 무기는 토마스의 단단한 피부를 뚫지 못했다. 진우는 상대 저항에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토마스 안드레는 즉시 반격했다. 그의 주먹이 엄청난 힘으로 진우를 강타했다. 충격이 너무 강해 진우는 토마스 안드레의 강력한 일격에 위로 튕겨져 날아갔다. 토마스 안드레는 자신감 넘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진우를 조롱하며
어린 헌터가 감히 국가급 헌터를 얄보냐고 했다. 그 순간 토마스의 강력한 중력이 진우를 다시 끌어당겼다. 보이지 않는 주먹에 붙잡힌 듯 끌려갔습니다. 진우는 상황을 깨닫고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염동력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힘의 차이를 느끼고 절망하라며 손을 뻗었습니다. 진우가 토마스에게 끌려가자 둘 사이 거리가 급격히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고 지배자의 권능을 발동했습니다. 엄청난 힘으로 진우는 토마스를 내리쳤고 그 압력에 거대한 헌터의 어깨가 휘청거렸습니다. 토마스는 진우가 단순히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 신비한 힘으로 자신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반격한다는 것을 깨달아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끌려가면서도 공격을 선택했죠. 그 순간 진우는 토마스의 얼굴에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그 충격은 폭발적이었고 헌터 인생 처음으로 골리앗이라 불리는 사나이가 피를 흘렸습니다. 진우 주먹에 찢긴 토마스 입술에서 피가 흘렀고 예상 못한 공격에 충격받아 비틀거리며 물러섰습니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죠. 번개 같은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며 다시 공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리를 좁히는 그에게 비웃듯이 토마스가 아까 힘의 차이를 느끼고 절망하랬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진우의 펀치가 빗발쳤고 그 모든 주먹이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정신없이 이어지는 맹공에 토마스는 속수무책이었다. 진우의 맹공격에 만신창이가 된 토마스는 더 이상 상대를 얕잡아 볼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황금색 두 눈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고 그는 온몸의 근육을 더욱 거대하게 부풀리는 기술인 강화를 외쳤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3m가 넘게 커졌고 엄청난 힘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포효와 함께 그는 새로운 힘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헌터 관리국은 비상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차량 행렬이 스캐빈저 길드원들의 뒤를 쫓아 전장으로 맹렬히 달려나갔습니다. 차량 한 대에서 S급 헌터는 초조하게 애덤 화이트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애덤은 맡은 임무에 집중하며 다급한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위험 감지한 다른 헌터는 목숨 위협 상황에 너무 가까워진다고 경고했죠. 다시 싸움 현장, 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카미시 레이드에서 살아남은 인간 넷이 지배자의 힘을 빌렸음을 깨달은 거죠. 그중 토마스 안드레는 국가 권력급 헌터였습니다. 거대한 헌터를 본 진우의 본능이 위험을 감지했어요. 그의 직감은 위기 속에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고 이번에도 행동을 촉구했다. 때마침 진우는 급히 멈춰서 뒤로 뛰어올라 토마스의 파괴적인 공격을 간신히 피했다. 거인의 주먹이 엄청난 힘으로 땅을 내리치자 그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위력은 압도적이었고 주변의 모든 것을 부쉈다. 파괴 스킬은 토마스의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주듯 파편이 유리조각처럼 쏟아져 내리게 했다. 진우는 안전한 거리에서도 토마스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좀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충격을 인지할 틈도 없이 토마스는 다음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토마스는 우레 같은 함성과 함께 주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끌어당기는 엄청난 중력을 소환했습니다. 헌터와 그림자 병사들은 거대한 헌터에게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진우는 압도적인 흡인력을 느끼며 지배자의 권능으로 저항, 뒤로 도약해 끌려가는 것을 피했습니다. 자신 능력으론 다른 이들처럼 빨려 들어갔을 걸 알았죠. 토마스는 끝나지 않았고요. 그는 파괴 스킬로 파멸적 일격을 날렸습니다. 충격파가 엄청난 힘으로 터져나가 아군과 적군 모두를 사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충격에 휩쓸려 날아가는 헌터들의 비명이 주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북일드장은 헌터들에게 토마스에게서 물러서라 소리치며 부상자들을 옮기라 지시했습니다. 민첩한 헌터 서넛이 부상당한 동료들을 파괴의 중심에서 재빨리 끌어냈습니다. 혼돈 속 진우는 다시 뛰어올라 토마스의 강력한 일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 위력은 토마스 발밑에 깊은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재빨리 반응한 진우는 잔해 위에 착지하며 몸을 웅크려 추가 피해를 피했습니다. 깊은 구덩이 안에 선 토마스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진우를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들끓어오른 그는 망설임 없이 무서운 속도로 진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국가 권력급 헌터인 토마스는 자신을 왕이라 여겼고 감히 도전한 진우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토마스가 목표에 도달하자 진우는 강력한 발길질로 그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 충격에 토마스는 쓰러졌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죠. 그는 상대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따라 내려갔습니다. 공중에서 토마스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포획 스킬을 발동했고
진우를 끌어당기기 위해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배자의 권능을 이용해 자신의 속도를 더욱 가속시켜 둘 사이의 거리를 더 빠르게 좁혔습니다. 순간 토마스는 진우가 정면 승부를 택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우는 공격을 피하는 대신 토마스를 자신에게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토마스는 강화를 재발동했고 근육은 더욱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두 주먹이 맞부딪히자 엄청난 만화 폭발이 일며 토마스의 갑옷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막강한 힘에도 진우는 토마스의 주먹을 피해 파괴적인 일격으로 반격했습니다. 토마스는 미사일처럼 날아가 공장 타워를 뚫고 땅의 깊은 고랑을 파며 미끄러져 멈췄습니다. 진우는 차갑고 집중된 눈으로 부드럽게 착지했습니다. 멍투성이인 몸으로 고통스럽게 포효하던 토마스는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진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시 한번 돌진했습니다. 몸을 힘겹게 일으키려던 토마스는 바로 눈앞에 진우와 마주했습니다. 토마스는 분노에 포효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휘두를 때마다 땅에 구멍을 낼 만큼 강력한 충격파가 대기를 찢었습니다. 닿지 않아도 상대방을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진우는 비교 불가능한 민첩함으로 토마스의 맹공을 모두 피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진우는 반격에 나섰고 그의 공격은 정확하게 토마스의 급소에 박혔습니다. 무자비한 니킥이 연달아 토마스에게 적중했습니다. 진우의 공격이 멈출 수 없는 폭풍처럼 몰아치자 마지막 일격이 울릴 때마다 전장의 긴장감은 더욱 짙어졌다. 한편 두 압도적인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사툴 마라카에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여러 대의 차가 급정거했다. 차량 중 한 대에 있던 S급 헌터 브렌트는 현장의 엄청난 마력을 감지했다. 그 압도적 힘은 평범한 헌터를 훨씬 넘어서는 존재임을 보여줬다. 위험은 명백했고 브렌트는 다가올 일에 대비했다. 그 순간 한 인물이 하늘로 튕겨나갔다가 격렬히 땅에 떨어지며 주변을 뒤흔들었다. 방금 벌어진 일을 알아차린 아담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세계 최강 헌터 중 한 명인 토마스 안드레가 상상할 수 없는 힘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브렌트는 믿기지 않는 듯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는 뭔가 해야 함을 깨달았지만 전장의 압도적인 힘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브렌트와 아담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으로 유명한 국가 권력급 헌터 토마스 안드레가 다름 아닌 성진우 헌터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의 몸이 맹렬한 공격을 견디고 있었지만 패배한다는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그를 정의하는 순수한 폭력과 엄청난 힘이 역으로 그를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분노에 이를 악물자 피가 묻었고 그의 눈엔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진우는 멈추지 않았죠. 주먹이 토마스 턱에 꽂히자 몸에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흔들며 정신 차리려는 순간 진우는 이미 거침없이 몰아붙였다. 비처럼 쏟아지는 공격이 정확하게 토마스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주먹마다 토마스 안드레의 요새를 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은 진우의 끝없는 맹공에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토마스는 난 토마스 안드레, 내가 날 쓰러뜨릴 순 없어 라고 포효했죠. 진우는 흔들림 없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누구든 상관없다고. 진우는 팔꿈치로 토마스의 정수리를 찍어 거대한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우의 맹공에 토마스는 거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타격마다 피가 튀었고 한때 무적이던 토마스가 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순간 아담이 급히 달려와 개입하려 했습니다. 싸움을 멈춰달라는 그의 외침이 전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분노의 차맹공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얼굴은 차갑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진우의 일격에 토마스는 비틀거렸고 강인했던 몸도 무자비한 공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진우가 결정타를 날리려던 바로 그 순간 토마스는 간신히 의식을 부여잡고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싸움이 끝났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몸은 축 늘어졌죠. 그 말에 진우는 공격을 멈췄고 허공에 떠있던 주먹을 마침내 내리며 쓰러진 토마스 위에서 조용히 섰습니다. 구경꾼들은 위대한 국가 권력급 헌터,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었던 토마스 안드레가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광경은 이해하기 힘들었죠. 세상에 어떤 헌터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또 누가 있을까요? 상황을 깨닫자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일 겁니다. 애덤 화이트는 서둘러 힐러를 불렀습니다.
최고 등급 힐러가 토마스에게 달려가 치유 마법 시전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손상을 살피자 그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토마스는 뼈가 부러지고 과다출혈로 만신창이었습니다. 힐러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다른 힐러들을 불렀습니다. 더 많은 힐러들이 합류해 토마스를 치료했고 그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두 놀랐습니다. 토마스 안드레가 살아남은 건 엄청난 회복력 덕분이었죠. 다른 헌터였으면 이런 치명상으로 벌써 몇 번이나 죽었을 거예요. 힐러들이 치료할 동안 관리국 직원들은 파괴된 공장서 부상자 대피에 바빴습니다. 스캐빈저 길드 정예 헌터들은 상태가 끔찍했고 다수가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몇몇은 사지가 부러졌고 다른 이들은 의식이 희미했죠. 전투 후는 참혹했습니다. 혼란 속 애덤 화이트는 참담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 이게 최선의 결과일 겁니다. 토마스는 살아남았지만 피해는 막심했습니다. 그 순간 애덤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애덤은 또 다른 나쁜 소식일까봐 작게 신음했습니다. 창백한 헌터가 암울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황동수는 숨을 거두었고 심장도 멎었습니다. 애덤은 현장을 훑어보았으나 성진우 헌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헌터 세계의 판도를 영원히 뒤바꿀 전투의 잔해만 남긴 채 그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서울은 미국 동부와는 무려 14시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높은 빌딩에 조용히 앉아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림자 교환으로 바로와 위치를 바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돌아온 지 한참이 지나 그는 서울의 익숙한 풍경을 눈에 담았다. 한편 미국에서 바로는 진우를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진우는 한국의 사안들을 처리하는 동안 바로에게 중요한 임무를 위임했습니다. 얼마 후 진우의 그림자 병사 하나가 말을 걸어 그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무릎을 꿇고 있던 그림자 병사는 첫 번째 서열의 나이트 커맨더였다. 진우는 할 말이 궁금해서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병사는 진우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겸손하게 청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요청을 고려하며 병사의 죽음, 즉 한때 황동수였던 그 병사가 탐욕 때문에 몰락하게 된 경위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작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름을 결정했습니다. 탐욕이 몰락 원인이었기에 진우는 이름을 그리드로 지었다. 과거 황동수였던 그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새로 그리드란 이름을 받은 그는 영광에 감사하며 진우의 명령에 완전히 복종했다. 진우는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로 머리를 땅에 박으라고 차분하게 명령했다. 그렇게 진우는 다시 서울의 도시 풍경으로 시선을 돌리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대비했다. 다음 날 미국의 거의 모든 방송국과 신문은 국제 길드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헌터들을 취재했다. 이제 행사의 중심인물이 된 진우는 애덤의 호의를 받으며 기자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기자들은 진우와 토마스 안드레의 치열한 전투 소식을 이미 접했기에 그날 진우가 스포트라이트를 피할 수는 없었다. 대기 중인 차로 다가갈 때 애덤은 진우의 안전한 이동에만 집중했다. 헌터 관리국은 이미 황동수 일행의 증언을 확보했고 사건의 진상이 대중에게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황동수를 둘러싼 혼란에 관심이 없었다. 그가 미국에 온 목적은 명확했고 궁금증이 해소되면 더 있을 생각이 없었다. 컨퍼런스 건물에 도착하자 애덤은 이어피스로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통역해줄 준비를 했다. 진우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고 대화가 멎었으며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헌터와 관계자들은 호기심 또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한때 헌터들 사이에서 무적의 왕으로 군림했던 토마스 안드레가 미지의 동양인 헌터인 진우에 의해 패배 직전까지 몰렸다.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회의실의 모두가 스캐빈저 길드를 쓰러뜨린 그 남자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감히 진우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보여준 힘을 이해하려 애쓰며 경외심과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했다. 컨퍼런스가 시작되자 연사 중 한 명인 벨저 박사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저명한 인사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벨저 박사는 청중에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한 후 세계 최고 헌터와 관계자들을 모은 주제로 빠르게 전환했다. 벨저 박사는 전 세계에 생성되는 게이트 수가 급증했고 그로 인해 더 강한 마수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늘 위에서 감지된 이례적인 활동이었다. 이제는 단순히 게이트와 마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대기 중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공기 중 만화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벨저 박사는 말을 이어갔다. 자신이 만든 마력권이라는 용어로 이 새로운 현상을 지칭했다. 그는 대기 중 마력의 기묘한 증가를 표현하는 적절한 이름이라 여겼지만 미래에는 더 정확한 용어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는 뒤에 있는 스크린에 표시된 대형 세계 지도로 몸을 돌려 레이저 포인터로 이 에너지가 가장 집중된 여러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마지스피어가 전 세계 9곳의 하늘 위에 모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관측되었지만 한 곳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죠. 서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진우에게로 쏠렸죠. 헌터와 관계자들은 시선을 고정한 채 수군거렸죠. 하지만 벨저는 진우를 쳐다볼 필요 없다며 군중을 안심시켰다. 만약 진우가 마지스피어 소집의 원인이었다면 평범한 헌터의 힘을 넘어서는 존재일 겁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9장소를 떠올렸습니다. 이 장소들이 그와 그리고 세계와 연결된 강력한 존재인 군주의 수와 관련이 있을까? 벨저는 마지스피어의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며 그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해 못한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거대한 변화가 닥쳐오고 있을 수 있으며 다가올 모든 일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예정된 프로그램이 끝나자 헌터 사령부 국장인 데이비드 브레넘이 긴급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침울한 어조의 장례는 비통한 소식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넘은 모인 헌터들에게 약 2주 전 세계 최강의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암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로에 청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리드처럼 막강한 자가 살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헌터들에게 공포였죠. 골치 아픈 의문이 제기되었고요. 군중은 리드처럼 강한 국가 권력급 헌터를 죽일 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일부는 범인이 전날 토마스 안드레와 싸운 인물일 수 있다고 추측하며 불안한 연결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넘은 화면에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리드의 사망 소식이 다음날 공개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흉악한 범죄의 용의자가 특정됐으니 헌터들은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브레넘이 리모컨으로 화면을 바꾸자 진우의 시선이 즉시 사로잡혔습니다. 화면 속 얼굴을 보고 이미지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넘은 용의자 S로 불리는 이 인물이 크리스토퍼 리드 살해 사건의 주범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소식을 소화 중이던 헌터들은 그 이미지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비록 고발당한 것은 성진우가 아니었지만 용의자는 방에 앉아있는 헌터 성진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헌터들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헌터들은 용의자 얼굴이 근처에 누군가와 닮았다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그저 우연이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닮은 점을 외면하려 했지만 너무나 흡사하여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화면 속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해 보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틀림없이 그의 아버지와 흡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문득 중요한 사실을 떠올렸다. 던전은 지배자의 영역, 그 사실이 아버지의 돌연한 등장과 얽혔습니다. 그의 기억은 드래곤 카미시와의 대화로 거슬러 올라갔다. 지배자들의 힘을 빌린 4명의 인간이 있었다. 왕이시여, 그들을 경계하십시오라는 말이 맴돌았죠. 진우는 왜 지배자가 아버지와 닮은 존재를 보냈는지, 카미시의 말과 연관이 있는지 곱씹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넘 국장은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헌터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게이트 안에서 발견된 그 남자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인간형 몬스터로 확인되었습니다. 협상을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는 S급 헌터 황동수가 신문을 이끌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끔찍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몬스터는 황동수를 제압하고 쓰러뜨렸으며 헌터협회 본부 전체를 불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할 때 등 뒤 화면에서는 용의자 S가 황동수의 쓰러진 몸을 짓밟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진우는 날카롭게 집중했고 영상 속 용의자는 황동수에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몰두했습니다. 전투시처럼 감각을 곤두세우자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진우는 예리해진 감각으로 용의자의 입모양을 읽었습니다.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다시는 한국에 발을 들이지 마. 내 아들이 아닌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테니 그의 병사 그리드가 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물음에 침묵으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용의자 S로 지목된 그는 진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데이비드 브레넘이 다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헌터협회는 용의자 S 체포를 위해 전 세계 길드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목격 시 즉시 연락을 촉구했고 객석 헌터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헌터가 용의자 S가 비인간이라는 증거를 물었죠. 데이비드는 용의자의 마력 방출이 몬스터와 일치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터가 용의자 S가 던전에서 실종된 인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묘사된 헌터의 실존 여부를 묻자 데이비드는 그 인물이 실존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용의자 S의 신원을 왜 공개하지 않냐는 민감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의자 S가 이방 헌터 한 명과 연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협회는 현재 그의 신원을 공개치 않기로 한 겁니다. 맨 뒷줄에 있던 한 헌터가 손을 들고 체포를 돕기 위해 용의자 S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헌터는 중국의 7성급 국가 권력급 헌터인 유지강이었습니다. 그는 국장에게 직접 용의자 S가 성진우 헌터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물었고 데이비드는 질문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국 실토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용의자 S는 성진우의 아버지임을 드러냈습니다. 협회는 그 정보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했고 회의장은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헌터들은 진우의 실종된 아버지가 던전에서 나타난 첫 인간형 마수라는 사실에 수군대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강렬한 불신이 역력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유지강은 진우에게 헌터들이 아버지를 쓰러뜨린다면 어찌할지 직접 물었고 진우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용의자 S가 괴물이라면 헌터가 괴물을 사냥하는 건 당연하다. 사실이라면 직접 처리하겠다고 차분히 답했다. 하지만 용의자 S가 마수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라면 진우의 입장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진우는 아버지가 무고하고 누군가 해치려 한다면 그들을 사냥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차가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진우는 뒤풀이에 참석했습니다. 옆에 있던 애덤 화이트는 회의 때 한 말이 진심인지 물었고 진우는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애덤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0개국 이상에서 모인 최강 헌터 500명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배짱이 있는 헌터는 전 세계의 진우와 또 한 명, 단 2명뿐이라고 생각했죠. 궁금해진 진우는 다른 한 명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애덤은 다른 한 명이 토마스 안드레이며 지금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헌터 협회에서 주최하는 만찬이 곧 있을 것이라고 진우에게 알렸습니다. 애덤은 바쁘지 않으면 다른 헌터들과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둘이 대화하자 장내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헌터 류지강과 부하들이 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류지강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 중국어로 말하자 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류지강의 말을 애덤에게 물었습니다. 애덤은 류지강이 진우가 중국 해안에서 놓아준 거대 마수를 자신이 잡았다고 주장했다고 서둘러 통역했습니다. 흥미가 생긴 진우는 애덤에게 중국어도 할 줄 아는지 물었습니다. 애덤은 미소를 지으며 아시아 지부 담당자로서 아시아 언어는 모두 꽤 잘 배웠다고 진우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류지강은 진우에게 할 말이 많았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고 진우는 애덤에게 계속해서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애덤은 류지강이 자신이 싸웠던 거대 마수의 힘에 놀랐다고 말했다며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물 위에서 벌어진 전투였기에 더욱 어려운 싸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지강은 그렇게 강력한 괴물들을 쉽게 쓰러뜨리는 헌터에 대해 궁금해서 예전부터 진우를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또 진우가 토마스 안드레의 콧대를 꺾어줘서 만족스러웠다며 토마스가 잘못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고도 했죠.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류지강의 첫인상이 그저 심술궂은 아저씨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 말을 듣자 진우는 그가 처음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두 사람은 짧지만 의미 있는 악수를 나눈 뒤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류지강의 표정이 심각해지자 분위기가 바뀌었죠. 애덤은 류지강이 용의자 S가 진우 가족과 연관된 이가 아니길 바란다고 통역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류지강과 부하들은 짧고 강렬한 만남을 뒤로한 채 떠났습니다. 애덤은 류지강에게서 악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성진우 씨와 싸울 마음이 없다고 진우를 안심시켰습니다. 진우는 괜찮다며 침착하게 대답했고 그들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동안 새로운 인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당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력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헌터 관리국 국장 데이비드 브레넌이었죠. 그는 진우에게 대화할 시간을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만족한 듯 앞장섰고 진우는 조용히 뒤따랐죠.
걷던 중 진우는 방 안에 또 다른 존재를 감지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줄 몰랐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더 노마 셀러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진우는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셀러 부인이 진우에게 인사를 건넸고 진우는 겉으로 태연했지만 속으론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의도를 몰랐죠. 셀러는 반복되는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꿈에서 최고의 헌터들이 사냥당하는 것을 보았고 놀랍게도 꿈을 꾼 지 며칠 만에 그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헌터들의 죽음을 미리 본 것이었죠. 진우는 그녀의 말에 크리스토퍼 리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크리스토퍼 리드에게 위험을 경고했으나 그가 듣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셀러는 이어서 세상을 지탱하고 보호해온 강력한 헌터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쫓는 세력은 모두 제거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진우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셀러 씨가 자신에게 같은 운명을 경고하러 온 것인지 물었지만 셀러 씨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위험을 경고하러 온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녀는 진우가 남은 헌터들을 보호해주길 바랐습니다. 진우는 겉으로 태연했지만 그녀의 요청에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꿈에서 사냥당하는 헌터들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설명했죠. 그녀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꿈에서 능력을 써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진우는 지난번 만남을 떠올리며 셀러 부인이 왜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셀러 부인은 그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광활하고 끝없는 강력한 힘과 마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힘과 마주친 순간 그녀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셀러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 일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 봤던 강력한 존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돌아가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억의 강렬함에 몸서리쳤고 진우의 머리는 정보를 조합하며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거인들의 왕이 말했던 지배자들과 군주들 사이의 전투를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헌터 살해범들이 어느 편인지 셀러의 꿈과 전쟁을 연결하려 했죠. 셀러의 꿈과 강대한 존재들의 전쟁을 연결하려 했죠.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라 진우는 셀러 부인에게 헌터 보호를 부탁한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진우에게서 자신의 꿈에서 봤던 힘, 즉 그와 비슷한 힘을 감지했다고 설명했어요. 진우는 그녀가 뭘 이야기하는지 바로 알아차렸죠. 셀러 부인은 지난 만남에서 그의 그림자 군주의 힘을 봤던 게 틀림없었습니다. 진우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녀의 꿈에 나온 헌터들의 힘이 군주들의 힘과 같다면 헌터들을 사냥하는 자들 역시 군주들이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진우에게 퍼즐 조각을 맞춰주었고 자신을 둘러싼 위협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마주한 위협이 평범한 헌터의 힘을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존재들은 훨씬 더 강력해서 진우의 엄청난 힘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진우만이 남은 헌터들을 지킬 유일한 사람이라고 완전히 확신하진 못했다고 시인했죠. 하지만 전날 진우와 헌터 안드레의 전투를 목격한 후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습니다. 진우가 보여준 힘은 깊은 인상을 남겼죠. 데이비드는 진우에게 보상을 약속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드래곤 카미시가 남긴 가장 위대한 보물인 룬스톤을 포함해 진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상에는 강력한 축복을 받아 인류를 지키고 지원하는 헌터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 헌터들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미래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데이비드의 간청을 들은 진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의 거절은 예상 밖이었고 귀한 보상으로 진우를 설득하려던 국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놀란 데이비드는 혹시 진우가 헌터 안드레와의 최근 대결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거절하는 거냐고 물었죠. 하지만 진우는 그게 이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누구와 싸워야 할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대화는 끝났고 다음 행동을 위해선 정보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가 걸어나갈 때 애덤의 머리에 섬뜩한 생각이 떠올랐죠. 그는 진우가 회의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헌터를 적으로 돌려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것이죠. 진우는 잠시 멈춰 말의 무게를 생각했죠. 침묵을 깬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이트 요원님, 애덤은 허를 찔렸죠. 진우는 보호해달라고 한 헌터들 명단을 요구했다.
그 헌터들과의 만남도 주선 가능한지 물었죠. 애덤은 진우의 요청에 기뻐하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국제 길드 회의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헌터 협회에서 도착했다. 이 저녁은 헌터의 밤이라 불렸고 연회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헌터들과 그들의 수행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의 충직한 동료 진호는 병원에서 퇴원해 그와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 진우가 진우에게 몸 상태를 물었고 진호는 감사와 감동이 가득한 표정으로 완전히 새 사람입니다, 형님. 이라고 대답했다. 진호는 진우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토마스 안드레, 즉 골리앗과 싸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편 근처에 모여있던 다른 헌터들은 진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앞에 서 있는데도 진우의 존재감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들에게 진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였고 곧 그 곁에 있는 진우가 토마스 안드레와 싸워 구해낸 인물임을 알아차렸다. 진우와 진우 사이의 유대감,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도 진우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직접 목격하며 방 안에는 경외와 감탄이 가득했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진우에게 다가와 자신을 몬스터 시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고 소개했다. 그는 진우가 사냥한 모든 거대 몬스터를 구매하고 싶다며 이와 관련해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진우는 자신은 주로 레이드와 전투를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 관련 업무는 부회장이 맡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진우가 진호를 가리키자 진호는 자신을 아진 길드의 부회장 유진호라고 소개했다. 이제 자신의 역할에 더 자신감을 가진 진호는 대표이사에게 인사를 건네며 평소에는 이렇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라며 거래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진우는 진우의 전문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친구가 이렇게 성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이제 진우가 진정한 부회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아담은 진우에게 헌터들의 기여도와 활동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순위를 정한 명단을 건넸다. 그는 명단에 있는 10명의 헌터가 최상위 랭커들이며 진우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는 이 헌터들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들인지 즉시 파악하며 이들이 최우선 보호 대상임을 깨달았다. 아담은 진우 자신도 헌터 포인트 기준으로 상위권에 올라 있으며 주로 그가 처치한 거대 몬스터들 덕분에 3위나 4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계속 설명했다. 최상위 랭커는 토마스 안드레였고 그 뒤를 이어 2위는 류자강, 3위는 크리스토퍼 리드, 4위는 시다르트가 차지하고 있었다. 진우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상위 헌터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졌다. 그는 이들의 신원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보다 각자에게 그림자 병사를 배치해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겠다고 생각했다. 주변 환경은 그림자 병사들을 배치하기에 이상적으로 보였고 진우는 이 전략이 자신의 더 큰 임무에 도움이 될 것임을 깨달았다. 이 헌터들을 그림자로 감시함으로써 그는 그들을 통해 지배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진우는 다가오는 전쟁에서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 갑자기 진우가 앞에 놓인 명단에 집중하고 있던 중 소음이 들려왔다. 그 소음은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진우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지면 짐철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지만 진우는 그를 안심시키며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소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토마스 안드레였고 그는 곧 진우 앞에 섰다. 토마스는 진우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다. 그는 이전 전투에서 다친 자신의 팔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치유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우의 엄청난 마력으로 인한 손상은 치유 마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 의사들조차도 팔이 천천히 회복되고는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확인했다. 토마스는 그들의 전투를 되돌아보며 진우가 자신을 이긴 후 그의 길드 전체를 손쉽게 쓸어버릴 수도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갈등의 원인이었던 황동수를 제외하고는 그의 길드원 중 누구도 죽지 않았다. 토마스는 왜 진우가 그렇게 자제하며 그들을 살려두었는지 궁금했다. 진우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토마스와 그의 길드가 죽음에 합당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진우의 설명에 토마스는 만족했고 진우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황동수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생각임을 밝히며 황동수가 죽음에 합당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그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해주고 싶어 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팔이 다 나으면 진우와 식사를 하고 싶다며 매니저에게 연락처를 남겨두어 나중에 약속을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말한 뒤 토마스는 뒤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떠났고 진우는 남아 자신의 할 일을 계속했다. 로라는 토마스 안드레가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뒤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인이 진우가 길드원들을 살려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마스가 위압적인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꽤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녀는 밝혔다. 이어서 로라는 정중하게 진우에게 연락처를 요청하며 토마스가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전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우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진우는 처음에는 괜찮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로라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라 남에게 신세를 지는 것을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은 이 원하는 것을 말해달라고 하며 토마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길 권했다. 잠시 생각한 끝에 진우는 마침내 동의하며 쓸만한 단검이 선물로 적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라는 그의 이해에 감사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곧 연회장을 떠나 토마스를 따라갔다. 로라가 떠나자마자 아담이 진우에게 다가와 명단에 있는 헌터들과 인사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아담은 진우에게 소개를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진우는 그런 격식은 필요 없다며 거절했다. 진우는 명단을 다시 훑어보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유기헌터가 명단에 없다고 아담에게 물었다. 아담은 놀란 표정으로 회의 며칠 전에 유기헌터와 연락이 끊겼다고 털어놓았다. 비밀기관과 브라질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를 찾지 못했다. 진우는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이 헌터가 이미 당한 건 아닌지 의심했다. 이제 명단에는 7명만 남았고 진우의 우선순위도 더욱 좁혀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